이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저를 제가 무속 구판 얘기하니까 바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 고소의 고발의 역풍을 이들이 굉장히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요. 60한 5개 뉴스가 나왔어요. 신용환 뭐 고소 고발했다라고 딱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은 제보가 저한테 옵니다. 더더군다나 더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자신 있으면 김건희 씨가 직접 본인이 저를 고소해라. 왜냐하면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 본인의 명예를 침해한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본인이 해라. 어떤 기관으로서 대통령실 소위 이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되지 않을 그런 대통령실이 하지 말고 진짜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하시라. 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공개한 것들은 다 자료를 갖고 공개드렸죠. 그렇죠. 자, 이거라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 이번 주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자료 제가 자료가? 다 자료로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신당, 구당 이런 데 주소 저한테 없을까요? 신당 국당 주소. 뭔가 그 구타는 장면은 저한테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네. 대통령실에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후회할 정도로 그런 자료들 또 사실들이 다 지금 모아져 있다. 사실은 가시벼 영역에 가까워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저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실제 국회 증언을 할 때 이 증언까지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돕는 변호인 분께도 이것까지를 제가 증언을 할까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보를 드리고 언론들이 탐사 보도, 탐사 취재, 집중 취재, 잠입 취재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걸 사전에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JTBC에서 잠시 말을 했었습니다만 JTBC에서 그거를 생방송에서 나갔고 뒤에 그 영상은 지금 아마 클릭해 보시면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증언은 안 했습니다. 네. 훨씬 제가 국회에서 답변 드렸던 것보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취재를 해서 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 네.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반응들이 오는지 그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제보를 받고 그걸 열심히 하시는 언론들께 또 전달을 드려서 취재를 부탁드리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속 관련해서 왜 그 나름 바쁘고 고급 인력들이 몇 번씩에 걸쳐서 무속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어떤 대응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공적인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 개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개인적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 제공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법사 뭐 무슨 스승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무속 구판에 대한 거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는지 기존에. 이미 1년 그게 뭐 1년 이렇게 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적 궁금증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사급행정관 채용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났고.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물러난 그렇죠. 상황이죠. 찔리지 않았으면 물러나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이 정도 이제 탄핵 파면 국면까지 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좀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 고발까지 당한 우리 신 교수님. 네, 뭐 자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뭐 그분들도 자신 있으니까 하셨겠죠. 네.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실들 증거들이 드러날 때 네.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네.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는 이제 명태균의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최상목 대행이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서 명태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이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 초기에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단서였던 명태균 김영선 간의 공천 대가성 동거래에 대한 물증을
검찰이 잡았는데도 네네. 이걸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월급으로 결론 내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미 이제 사실은 네? 그런 객관적 상황은 다 알고 이제 보도가 됐었던 거잖아요. 월급 반띵에 대한 거는. 그렇죠.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진짜 창원지검에서 알고 덮으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보면 네. 한참 열의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처음부터 덮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된 거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월 4일 날 이분들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죠. 네. 지금 말씀 요 나온 거는 CCTV 보고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9월 말이에요. 네. 자, 그런 걸 거쳐서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우선 급한 대로 명, 윤, 명, 김에 대한 것들만 빨리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나마나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겠죠. 네. 그러니 11월 7일 날 이제 대국민 방화, 대국민 담화 겸 간담회가 열린 거죠. 네. 거기서 가이드라인 쳤고 가이드라인에 깜짝 놀란 창원지검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시켜라 등등등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제가 조사를 받고 네. 판단을 해보니 굉장히 자세히 알고 묻고 열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자료를 추리고 그 다음 날 자료를 왕창 냈어요. 세 보니까 한 40여 개 돼요. 제가 낸 게. 그리고 11월 24일 날 네. 윤이 김용현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특단의 대책 아니면 안 되겠다. 명태균. 제가 21일 날 받고 제가 22, 3일 날 자료를 내고 24일 날 김용현 불러서 또 이어지네요. 특단의 뭐 날짜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날짜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왔는데 네. 이들의 수사 의지 덮으려고 했다잖아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 지금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뭐 원대복귀라고 나오는데 원대복귀라 하더라도 이 수사만 놓고 보면 좌천인 셈이죠. 없습니다. 열의를 갖고 수사하려고 했던 뭐 물론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보통 뭐 1월달, 2월달에 뭐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시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인사를 한 거다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 명이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 중에 저를 담당했던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창원지검 조사받고 와서 한 달 이상을 함구를 했어요. 예. 조사 내용에 대해서 친한 기자분들이 물어도 조금만 기다리시라 죄송하다 하고 그냥 함구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열심히 그래도 팩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보려고 하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혹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바뀌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꾹 참고 제가 함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수사하려는 사람은 안 보이고 네. 초기부터 이제 덮여져 왔던 덮으려고 그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 12.3 내란 사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명태균 수사 관련돼서 나왔던 그 내용들인 그래서 것이고 제가 12월 4일 날 새벽에 네. 굿모닝 충청이라는 데에서 기자분이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이건 100%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 12월 3일 날 누른 것은 네. 준비는 꾸준히 해왔고 뭐 언젠가는 누르려고 했겠지만 급하게 12월 3일 날 누른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자료 일부를 이미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확보를 했었고 그 말씀도 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혹시 이게 이제 수사 상황인데 제가 혹시 잘못 기밀이 누설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꼬리를 흐렸지만 검찰이 이미 이 폰에 대한 것도 다 확보해서 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뉘앙스 말꼬리를 흐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그들이 CCTV를 통해서도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 거 캡처하고 이런 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CCTV 자료 그리고 민간 포렌식 자료를 네.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식행위로 그리고 이번에 폰을 해서 뭐 15만 개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물론 이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거지만 그 전에 그 네. 기본 개요라든지 어떤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고 있던 거죠. 야, 그래서 그걸 쥐고 있다가 윤석열의 가이드라인까지 보고 네. 이걸 계속 틀어지고 좀 뭐 뭉개고 있어야겠다 그 이런 당시에 생각을 더 할 것 들었던 같아요. 얘기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남한테 건네주는 장면까지를 이미 다 CCTV로 확보해서 어디 그때 왜 처음에 이랬잖아요. 예. 황금폰의 존재를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해서 뭐 거가대교에 버렸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 거가대교를 지나던 뭐 차량을 다 일일이 뭐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미 검에서는 처남한테 주는 장면을 CCTV로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빨리 제출 안 하면 이 처남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거다라는 식의 이런 전언을 계속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찌라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깊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명태균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의혹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특히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철저하게 네네. 수사가 될 것 같고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 특히 창원지검 맨 처음에 우리 교수님이 조사받고 왔을 때는 뭐 열심히 한다. 분명히 그렇게 느꼈죠. 자료도 막 다 주고 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아 검찰이 이번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나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었고 다 이거 어떻게 묻을까? 더 어떻게 그냥 증거도 이제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없애든 해가지고 이것도 황금본도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검찰의 의지가 없다. 없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 몇 가지만 다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네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인에만 다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140명이 연루돼 있다, 뭐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그 중에는 이제 뭐 단순히 이렇게 지나치는 이름도 있을 거고 깊게 관련된 우리 지금 잠재적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정치인 관련해서는 정말 그들의 민낯 속사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명태균 씨도 그 말을 했듯이 네.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윤과 김 그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약 280개. 그건 딱 캡처한 본입니다. 민낯이 드러났어요. 대표적으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번에 호응으로 후보가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보는 윤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보채듯이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명태균 씨가 자료를 국힘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김건희한테 주고 김건희가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룰에 대해서 변경하는 걸 누구누구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게 이렇게 잘 될 거다. 정말 그 자체로 탄핵 사유죠. 사실상. 일개 아직 후보 부인이고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도대체 뭘로 룰을 바꿀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명과 김. 그래서 제가 윤건희 정권 아니다. 윤건명 정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의 추악한 민낯. 네. 그다음에요. 각종 인사 개입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엔 다들 저 윤이 얘기하기를 대국민 방화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그랬잖아요. 예선전 때만 연락하고 안 했었다. 사실상 안 했다 했는데 뭐 나는 김영선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집권이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한 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2023년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보다 또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창원 산단이요. 네. 자, 창원 산단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누구누구가 미리 알박기로 땅을 사서 땅 투기해서 뭐 어떤 차익을 얻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일회성이죠 주로. 그런데 어느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산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특혜를 입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럼 이게 가다 보면 이 산단에 인허가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차관 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대통령실에 비서관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어디로 연결돼요? 양평.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맥고리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으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야, 이거 땅 어마어마하겠는데요. 투기를 통해서 예, 알박기를 예. 통해서 얻는 건 대부분 일회성 차익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산업에 어찌어찌 됐을 때는 이게 네. 주변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자기 파워를 아주 완벽하게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누구를 취업을 시킨다든지 네.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산단 개발부터 기업이 들어올 때 요직에 막 집어넣는다든지 땅 투기는 한두 명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음덕을 입은 기업이 있다 쳐요. 네. 그때 딱 한 번만 도와줘요. 죽을 때까지 여러 사람 밥벌이가 해결되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세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특검이 빨리 이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네.